이날 들어온 양은 약 16만 톤. 하루 약 4만 톤을 연소시켜 전국 각지에 전력을 공급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탄을 싣고 여기 오면 접안은 터그보트가 배를 밀어서 접안을 시킵니다. 화력발전소의 최전방이라 불리는 하역부두. 이곳에서 작업하는 이들은 항상 온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m 아래 석탄 홀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 저거 물 왜 끄신지만 좀 흘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열량이 많으니까 열량이 높으니까 불이 붙어서 와요 저렇게. 아, 불이 붙은 거예요? 네. 저쪽에 좀 하얀 부분 같은 데는 지금 불이 난 부분이래요. 발열량이 높고 휘발분이 많아 발전에 쓰이는 유연탄은 하역 과정에서 압력과 열에 의해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한다. 신속히 불을 진압하지 않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석탄 하역은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겠어요. 진짜 사람 내려가다 보면.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냥 여기는 긴장 안 하면은 저 위험하죠. 항상 그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겨울철에 눈이 와도 미끄럽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비 와도 미끄럽지. 항상 뭐 주의하고 해야지. 20m 높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 안전 밧줄이 생명줄. 사르른 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곳에서 거대한 중장비와 배가 부딪히지 않게 조종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석탄 하역기가 아래로 투입되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석탄을 빨아들인다. 하역기로 퍼올린 석탄은 왕복 35k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보일러까지 옮겨진다. 석탄은 미분기에서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 미분탄으로 만든 뒤 보일러에서 1500도로 연소시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을 통해 생긴 증기의 힘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다음 날 발전소에 수많은 인력이 모였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봄, 발전소 안은 더욱 바빠진다.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중상자가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그 계획 예방 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전력난을 대비해 실시하는 대규모 정비 공사. 올 여름은 무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정비 일정이 더 빠듯해졌다. 네, 여기 흡수탑. 발전소 환경 설비인 흡수탑.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 중 황산화물을 제거해준다. 밖으로 배출하기 전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하시는 이 안에 내부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예, 안에 있는 슬러리를 하나씩 이제 다 물로 청소를 하고 마대에 담아서 제거를 하는 작업입니다. 배기가스를 거르는 과정에서 황성분과 석회석 가루가 뭉쳐서 슬러리가 발생한다. 흡수탑 안은 이 슬러리들로 가득 차 있다. 깊이가 어느 정도? 다리가 안 빠져요. 깊이는 지금 보시면 약 한 40cm 정도 됩니다. 또 이게 슬러리가 작업하다 보면 슬러리 계속 물로 싸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석고에 물을 탄 상태와 같은 슬러리는 발이 잘 빠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걷는 것조차 쉽지 않다. 마치 늪지대를 연상케 하는 곳. 이 안을 다 청소해야 한다. 높이 30m, 지름 14m 규모의 흡수탑 안에 쌓인 슬러리는 콘크리트처럼 시간이 지나면 금세 딱딱하게 굳어 덩어리가 된다. 뒤에 있는 것들이 지금 그렇죠. 이제 이게
슬러리들이 굳어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콧게이지를 다 하고 삽으로 마대에 다 담아서 보내요. 슬러리가 오래돼 떨어지지 않으면 가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한다. 작은 건 뾰족한 도구로 깨면 되는데 크고 단단해진 덩어리는 사람의 힘으로 부서지지 않아 노즐을 사용한다. 노즐 호스에서 뿜어내는 물줄기로 단단하게 뭉친 슬러리를 제거한다. 흡수탑 청소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어두컴컴한 공간에 깊은 곳은 무릎 위까지 빠져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바닥. 이 안에서 단단한 석고 덩어리를 파괴시킬 정도의 엄청난 수압도 이겨내야 한다.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였어 하면 모르겠는데. 혼자 하기만 더 독하죠. 네, 혼자 하기만 더 독하죠. 이거 75mm 쏠 때는요, 저희가 너무 세서 막 흔들리거든요. 카메라에 묻힐 수 있는데. 지금 뭐 떨어질게요. 기운 센 물줄기와 싸워가며 슬러리를 제거하는 일은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기진맥진해진다. 안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작업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다. 인원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요. 10명 이상의 인원이 하루 꼬박 작업을 해도 3일이 넘게 걸린다. 작업이 더뎌지기 십상인 작업 현장.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바로 전력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살인적인 스케줄까지 소화해내야 한다. 이 작업은 약 20m 높이의 2층에서도 이루어지는데 1층에서 닿지 않는 천장과 벽에 붙은 슬러리들을 제거한다. 공사가 되었으니까 붙잡을 난간 하나 없는 낭떠러지. 발밑에 바로 추락 위험이 있어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매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고공작업. 이런 게 좀 미끄럽다 보니까 좀 바위 부딪힐 때나 이럴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소방 호스가 이게 또 압력이 세면 또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좀 약간 조심해야 되고. 2층에서는 보통 2명이 짝을 지어 작업한다. 한 사람이 물을 뿌리고 한 사람은 긴 막대를 이용해 제거, 서로 안전을 챙기는 역할도 해준다.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데 가끔 뭉쳐진 덩어리가 한꺼번에 낙하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위험하죠. 왜 덩어리들이 떨어져갖고 위험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공포. 온갖 사고의 위험이 산재한 정비 작업. 하지만 전력 공급을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 지금 이들이 묵묵히 해내고 있다. 부순 슬러리는 자루에 담아 밖으로 내보낸다.
3,800 정도 됩니다. 3,800이요? 여기서 나온 것들은 모두 재활용되는데 굳어진 슬러리는 석고보드나 건설 자재로 판매된다. 남은 물은 재생탑에서 정제시킨 후 다시 흡수탑으로 들어가 배기가스를 걸러주는 흡수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네, 다 끝내신 거예요, 오전이요? 흡수탑에서 걸러진 연소가스는 굴뚝을 통해 배출된다. 배출가스는 30ppm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측정 센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농도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 점검을 하기 위해선 굴뚝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데 8개의 굴뚝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4곳은 사다리를 이용 150m 높이를 맨몸으로 오른다. 무섭지 않으세요? 밑에 보면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근데 이제 기기를 갖다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못 낼 일. 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굴뚝을 오르는 아찔한 고공 작업도 감수해야 한다. (20여) 분간의 고군 본투 끝에 굴뚝 위에 도착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이 작업은 보일러에서 연소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점검하는 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만 연소된 가스의 정확한 농도를 확인하고 기준치에 맞춰 배출시킬 수 있게 된다. 됐습니까? 몇 정도가 돼야 이제 정상? 24V DC 24V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보일러는 1년에 딱 한 번 가동을 멈추고 정비 공사에 들어간다. 15층 높이의 대형 보일러 내부는 튜브로 둘러싸여 있다. 연소를 통해 튜브 안에 들어있는 물이 가열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기가 전기 생산의 원동력. 정비 공사 기간에는 대대적인 보일러 튜브 점검에 들어간다. 튜브를 점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하는 비계 공사부터 이루어진다. 이게 한 55kg. 보일러 입구가 좁아 육중한 무게의 철근 자재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옮기는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오셔야겠는데요. 조심하세요. 여기 자재 저 바깥에서 보일러의 빈 공간에 한 층씩 철골 구조물을 50m 높이까지 쌓아 올린다. 이때 비계가 무너지거나 실수로 추락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럼 작업하시면서 뭐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시거나 좀 그러세요? 예, 항상 보석에서 그래요. 집중해서 사람이 턱까지 물에 다 예민하게 서 있다고. 상대방 옆에 약간 소리만 나든가 뭐 해도 신경이 다 가 있다고. 하루 5,000톤의 석탄을 연소시키는 보일러는 정지 후 냉각을 해도 그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작업 중에는 타고 남은 잿가루가 눈처럼 쏟아진다. 뜨거운 열기 속 탄가루와의 사투. 보일러 점검팀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1시간이면 30분 쉬었다가 몸지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래도 몸지가 상당히 많이 나요. 떨 때는. 지금 뭐 이렇게 쌀 때 이런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바라시 뜯어낼 때는 몸지 상당히 많이 나요. 보일러 내부에 50m 높이의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엄청난 담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일. 5, 60명의 인력이 돌아가며 작업을 해도 다 쌓는데 4, 5일이 걸린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전쟁 같은 일정을 소화해내는 인부들. 목을 축이며 잠시 숨 돌리는 일도 이 안에서 해결한다. 이 안에서 다 쓰시는 거예요? 밖에 올라가시면? 네. 위에는 고가가 올려주고. 비계를 쌓으면 본격적인 보일러 내부 점검에 들어간다. 1500도로 연소시키는 보일러 안의 열기를 버티며 비좁은 공간을 지나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점검 역시 녹록지 않은 작업.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 보일러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오래돼 손상된 튜브를 찾아낸다. 같이 점검하면서 그 진동이나 이런 거에서 떨어질 경우 밑에 사람들이 또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발전 설비 중 어느 한 군데라도 손상되면 전력 공급은 중단된다. 그들의 손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달린 셈. 발전소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험난한 여정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하역부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장에 긴장감이 맴돈다. 하역기의 굉음만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데 이런 날엔 온 신경을 2배로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안개 끼고 그러면 탄에서 열기가 있다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오고 안개하고 합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보고 있어야지. 그게 좀 자칫 실수로 거대 중장비와 배가 충돌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선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수와 신호수의 호흡. 이렇게 막고 이러시는 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비랑 이게 본선하고 만약에 이게 부딪힐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걸 이제 기사랑 눈빛 교환해가지고 이제 스신호로 해서 그 부딪히는 거 예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운전원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신호수가 수신호를 보내면 신호에 따라 운전원이 하역기를 조종한다. 베테랑들도 매 순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석탄 하역. 20m 깊이의 대형 석탄홀 아래 역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진다. 하역기가 반 이상 탄을 퍼올리면 굴삭기가 투입돼 석탄을 한 곳에 모아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계가 닿을 수 없는 부분에 있는 석탄을 긁어내는 일은 사람의 목. 뜨거운 열기, 날리는 탄가루와 싸우며 석탄을 끌어담는 일은 정신력으로 버티지 않으면 참기 힘든 고된 작업이다. 먼지도 많이 났고 그 무거운 탄 같은 거 들어오면은 탄으로 하면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요, 2배로. 그러니까 바짝 안 가잖아요. 떨어져서 자꾸 거울로 가면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시각각 대형 중장비와의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 오랜 작업을 통해 익힌 감과 팀원 간의 호흡뿐.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인부들은 쉴 틈도 없이 아슬아슬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루 4만 톤의 엄청난 양의 석탄이 전기 생산에 쓰이기 때문에 늘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하역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석탄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진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긴급 사이렌. 급기야 석탄 벨트까지 멈춰섰는데 도대체 석탄 하역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역부도 석탄 하역 도중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네, 지금 왜 작업을 중단하고 계세요? 스크류가 돌아가야 되는데 고장났어요. 석탄을 옮기는 장비인 하역기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 하역기를 홀 밖으로 꺼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요거 꼈네, 요거. 석탄 하역기는 스크류가 회전하며 탄을 빨아들이는데 이 스크류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작동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잘라가지고 쳐가지고 반대로 돌려버려요. 스크를 이제 전문으로 반대로. 네, 정유로 가다 걸렸으니까 반대로 돌려요. 일단 여기 화재 때문에 불 좀 뿌리고. 먼저 수압으로 이물질 제거 시도. 석탄 하역 작업은 출항 시간에 맞춰 끝내야 하는데 이런 돌발 상황으로 하역이 지체되면 택시 요금처럼 하역 운임비도 올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스크류에 낀 쇳덩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산소가 없어? 산소도 빨리 갖고 와. 수압으로도 빠져나오지 않으면 산소 용접기로 절단해 이물질을 빼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 큰 중장비를 모두 분리해야 하는 상황. 다행히 이물질이 떨어져 나갔다. 거대한 소리를 내며 내용물을 뱉어내는 하역기. 해외에서 유연탄을 실을 때 사용한 장비의 부속품들이 탄과 섞여 들어와 종종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석탄을 퍼올리는 하역. 하역 작업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석탄 하역 작업. 하루 4만 톤의 석탄을 연소하기 때문에 하역도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시야가 어두운 밤, 20m 아래의 석탄 홀은 더욱 극한 작업이 펼쳐진다. 마치 탄광을 연상케 하는 작업장에서 밤새 까만 석탄과 길고 외로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야간엔 사람과 중장비와의 충돌 사고 위험도 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야간에 이렇게 일하실 때 좀 힘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들잖아요. 들고 회전하잖아요. 네. 옆에 사람 못 보면 그냥 그대로 받치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여.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돌발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야간 작업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때 촬영 중이던 제작진 옆으로 굴삭기가 무섭게 돌진해왔다. 사각지대에 있던 제작진을 보지 못해 생긴 돌발 상황. 이런 상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운전하네. 사람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이렇게. 사람을요? 안 보면은 모르니까. 약 16만 톤의 석탄 하역은 꼬박 4박 5일이 걸렸다. 이렇게 옮겨진 석탄은 보일러에서 연소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때 연소가 잘 되고 있는지 틈틈이 점검해야 한다. 클링커가 많이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번호 상태를 확인해서 연소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타고 남은 재가 뭉쳐 덩어리가 커지면 발전을 정지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때문에 연소 중인 보일러 안에 사람이 직접 쇠봉을 넣었다 빼면서 뭉친 재를 제거해야만 한다. 무려 1,500도에 달하는 열기를 맨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작업. 보다시피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땀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분지도 많고, 현장 자체가 상황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춘 6호기 보일러 안.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가 한창이다. 저 안에서 탑세기를 차 빼는 거 차. 이제 차를 여기서 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건물 옥상에 해당되는 보일러의 꼭대기층. 오늘은 이곳에서 연소되고 남은 석탄재 청소 작업을 하게 된다. 좁은 입구를 통해 들어간 곳. 석탄재가 마치 눈처럼 소복히 쌓여 있어 걷는데도 큰 제약이 따른다. 턱이 구석은 막 소복 이렇게 쌓여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예. 보통 이발 상하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정도 빠져갖고 이거 더 빠진 거 이 정도 빠져갖고. 이 안에 쌓인 재의 양만 무려 150톤. 이게 다 들어간다네. 석탄재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공간에서 그들은 마스크 하나에만 의존한다. 이게 성명이잖아요. 그동안 쉬지 않고 돌았던 보일러의 마모되고 부식된 내부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쌓인 재를 치우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재청소. 한 명이 밖으로 연결된 호스를 잡아주고 다른 한 명은 호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간다. 보일러 벽면에 붙은 먼지는 손으로 다 턴 후에 바닥에 쌓인 재를 호스의 바람을 이용해 퍼낸다. 조금만 움직여도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석탄재 때문에 더 고될 수밖에 없는 작업. 그래서 힘들어요. 한 3일 됐는데 힘들어요. 어제까지 다 몸지 오는 거 다 털었는데 사람이 보여야지. 이 안이 막 아무리 이거 등을 켜놔도 안 보이니까 그 먼지 때문에. 보일러 안은 매캐한 석탄 먼지에 후끈거리는 열기까지 더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 이 안에 들어와 천장과 벽, 바닥에 쌓여있는 재까지 다 청소하려면 최소 닷새는 걸린다. 조금만 지체되면 금세 하루가 지나가는 더딘 작업. 하지만 날짜가 밀리면 뒤에 이어지는 다른 작업까지 지장이 생겨서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 그들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죠. 이게 구슬땀 흘리고 봐봐요. 눈이 보고 땀으로 이게 온몸이 땀으로 몇 감아요. 등허리 보면 땀으로 몇 감는다고. 온몸이 지금 땀으로 다 적셔있다고 지금. 이걸 2개 입어 이게 다 그래도 보면. 이걸 다 2개씩 입어야지 그 참 뭐 살로 다 들어가서 안 돼. 그거 지금 보면 이거 다 두 개 불. 그래야지 이거 안 돼. 이거 하나 이거 하면 몸지로 해갖고 이게 콧구멍이 누런한데 이렇게 써도 콧구멍이 누런하다고 온몸이. 이들이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치운 이 석탄재는 정제 공장으로 옮겨져 재가공해 시멘트 연료나 토지 개량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보일러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나면 온몸을 잿더미로 샤워한 기분. 어디서 먼지 털리지도 않아요. 며칠째 이어지는 보일러 정비 공사. 보일러 내부에 발판을 쌓는 비계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일러 안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하는데
이 작업 역시 탄재와의 싸움. 보일러 최상부에는 촘촘한 간격으로 놓인 튜브 사이에 사다리 형식의 비계를 설치한다. (90m) 높이에서 50kg 무게의 철근을 들고 먼지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진행되는 아슬아슬한 고공 작업. 숨막히는 먼지와 뜨거운 열기, 추락의 위험까지 삼중고를 견뎌야 한다. 사람마다 틀리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여기. 예? 힘든 거는 뭐 지금 먼지가 많고 이게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답답하고 힘들죠. 조심하십시오. 발판 설치 후 이어지는 보일러 내부 점검. 두터운 작업복을 입고 20-30cm 남짓한 공간을 지나다니는 것부터 쉽지 않다. 길이 좁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예, 저희는 뭐 계속 이동해 버릇해 갖고 잘 쉽게 넘는데 사실 막 옷도 걸리고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발전소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튜브. 튜브에서 나오는 전기의 힘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 1500도의 온도로 연소시킨 보일러 안.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이 공간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튜브를 점검하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온도가 또 사실 여기 지금 60도씨 되는 물을 현재 채워놨거든요. 약 사우나 지금 현재 차가운 온도가 80도가 좀 넘는 것 같은데 또 이 안전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검을 해야지, 정확하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필히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어둠컴컴한 공간에서 손전등 하나에만 의지한 채 이루어지는 위태로운 작업. 그들은 늘 위험을 무릅쓴다. 대형 보일러의 벽면을 꽉 채운 튜브는 보일러가 끊임없이 가동하는 동안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부식된다. 이렇게 손상된 튜브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쪽 부분에 의심스러워가지고 교체하려고 튜브를 내부품을 제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을 대대적으로 검사해봐가지고 좀 불안한 데는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튜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손상되면 보일러로 물이 올라가지 못해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 점검 때 조금이라도 이상을 발견한 튜브는 잘라내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다가오는 여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보일러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터빈 정비. 터빈은 보일러 안의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터빈은 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단 케이싱으로 덮여 있다. 사람으로 치면 옷을 2벌 껴입은 셈. 터빈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내부 덮개를 분리해야 한다. 안은 제대로 된 발판 하나 없어 자칫 발을 헛디디면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하기 십상인 공간. 안전고리는 필수다.
안전몰이 하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안전몰이 할 때 이거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한 10m 정도 될까요? 10m요? 네. 저 밑에 떨어지면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까지. 고공과 고온, 온갖 악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진행되는 분리 작업은 최대한 신속히 작업을 마쳐야 한다. 형님 이쪽으로 사람 하나 놓고 내가 물어서 찔러게요 그냥. 어쩌라고? 다 걸렸어. 벽에 고정된 부분은 틈 사이를 벌려 분리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작업이 순조롭지 않다. 일이 지체되고 계신가 봐요. 오래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핀 들어간 자리가 고착이 돼가지고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서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빼야 돼. 안 빼면은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체되는 분리 작업. 제품 완료! 쇠사슬까지 동원해 떨어뜨려 보지만 접착제를 붙여놓은 듯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야, 그쪽에 잼부러기 멋이 높이가 안 맞다. 다시 한번 작업 속도를 올려보는데 역시 실패. 한증막 같은 터빈실 안에서 장비와 씨름한 지 벌써 30분째. 지칠 대로 지친 팀원들. 다시 있는 힘껏 시도해보는데 드디어 성공이다. 전쟁 같았던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이 힘겨운 싸움 끝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강한 성취감이 뒤따른다. 그나마 오늘은 시원하다. 한번 재미있잖아요. 하나 해놓고 하면 우리 손으로 발전소 작업을 한다는 게 재밌는 작업이잖아요. 보람을 좀 느끼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작업해가지고 다 정비를 해가지고 정상 가동이 됐을 때 정확한 정상 가동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갈 때 기분이 좋죠. 전력 생산을 위해 분당 3,600바퀴를 도는 터빈은 회전체 내부에 이물질만 껴도 기기가 손상돼 보일러 가동이 멈춘다. 때문에 일일이 분해해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터빈에는 볼트만 3만 개, 이를 푸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다. 가열 안에 훅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 힘으로 모두 끌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물려 작동하는 기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꽉 조여진 볼트는 700도의 온도의 불로 가열에 늘린 다음에야 겨우 풀 수 있다. 80도가 넘는 고온 설비 속 가장 큰 볼트 하나의 무게가 40kg이나 나가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볼트 하나를 분해하기 위해 성인 남자 5명이 매달려 구슬땀을 흘릴 정도. 모두 분해하는데 열흘이나 걸린다. 스팀이 많은 열로 터빈을 돌리니까 덥죠. 다른 데보다. 볼트를 다 분리하고 나면 약 20만 개의 각종 부품을 분해해 수리하고 교체한다. 귀를 찌르는 듯한 기계 소음 속 20톤 무게의 부품을 다루면서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정교한 작업. 보일러부터 터빈, 각종 계측기까지 발전소의 모든 설비를 점검하는 이 대규모 공정은 약 한 달간 이어진다. 그리고 드디어 힘겨웠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일이 좀 험하긴 하지만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가까운 시간, 중앙통제실란이 분주해졌다. 이제 빼고. 모든 정비를 마친 발전기의 점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직업은 괜찮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일 내에 끝마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전면 재정비에 들어가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그동안의 땀방울이 헛수고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 점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점검을 마친 점화 장치가 불꽃을 붙인다. 그들의 뜨거운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다. 예, 기분 좋습니다. 점화가 안 됐으면 실망감이 크죠. 3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고생한 어떤 결과인데 참 기쁩니다. 24시간 실내도 운전을 해야 이제 오바울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You can't find the phone, so you can call it off. But it might be for the best. You can't walk away anyway, 'cause you've nowhere else to go. Is he worth all less? Is it a simple yes? 'Cause if you have to think, it's fucked. Feels like you loved him more than he loved you, and you wish you'd never met.